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9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가을 날씨치고 상당히 좀 좋은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가을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하루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에 기온 자체가 상당히 포근한 기온이기 때문에, 어, 낮 기온만 보면 가을인가 아니면 늦은 여름인가 아니면 초여름인가 처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또 낮이 쌀쌀해지기 때문에 또 저녁만 보면 겨울이 오고 있구나, 점점 추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하루 낮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기온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 부분들이 나온다 해서 그 순간만 보고 여름이구나 겨울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꽃샘추위라든지 그다 불과 몇 달 전에 그 여름의 그 무더위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입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도 낮 기온은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면서 더위 자체에 저녁 늦게에도 더위가 계속 가시지 않는 그런 게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언제 가을이 올까 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졌던 그런 시점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가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변동성도 계속 출렁거린 부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해외 지수도 1, 2% 급등락 나오는 게 다반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금주에 이제 해외 시장 오늘 쪽으로 해서 해외 시장도 만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됩니다. 계속 우리가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루에 2% 정도의 급등락 부분들이 나오면 관점 자체가 왜 이렇게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가, 이게 쉽게 풀릴 수 있을까, 그 순간순간 지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나쁜 영향 부분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좀 시간이 좀 끌고 갈 내용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다 소음일 텐데, 물론 이제 모닝 브리핑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설명을 하다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작은 순간순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명에 아무래도 집중 포커스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자체가 2100선, 우리가 10월 12일이죠. 일주일 정도 전에 시장 레버리지 관심권을 좀 두면 어떨까? 그 포인트,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어제 그제 이제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보다 보면 이렇게 시장에 흔들그림이 크게 나오나,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변동성이기도 하고 50만기라든지 해외에서 선물 쪽, 이건 변동성 부분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나? 그런데 종목군들도 보면 과거에서도 항상 현재를 도출하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타이밍 부분, 흔들기가 없고 큰 상승 부분들을 이뤘던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탈리아권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변수는 항상 존재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고, 당했다는 표현보다 이미 트라우마로 투자 심리에 박힐 만큼 박혔죠. 우리가 개인적인 그 투자 심리 부분들 봤을 때 성공의 사례보다 손실을 겪었을 때 그 같은
경험치가 우리 뇌라든지 영향을 주는 빈도수가 훨씬 더 2.5배 이상 손실 자체가 우리에게 더 많은 각인 효과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를 생각해 보면 좋은 기업 부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변수 부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역으로 2100선이라는 가격대 1차적으로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고, 그 내용 자체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드처럼 더 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100%라는 코멘트를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봐서 60% 이상은 주가 지수에 미리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지수상의 2100이라는 가격대, 뭐 일관 증권사 리포트 부분들을 인용을 한다 하면 뭐 PBR이라든지 퍼라든지 우리나라 실적 대비 밸류상으로 이미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세 번째, 하반기 3분기에서 4분기 초입 시점 거의 뭐 한 넉 달, 5달 사이 가까운, 제 기억 속에는 글쎄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까지 신용 물량이 급감했던 케이스들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3조 원 가까운 3조 7천억,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이제 금액이 신용 물량으로 털렸어요. 3조 원에,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거의 이제 4조 원에 근접하는 물량이 털린 거예요. 시중상의 신용 물량으로 해서 수급의 공백 부분들이 이렇게 커진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용 부분들을 해야 될까? 분명한 저점의 신호 부분들은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미리 각인된 손실에 대한 각인 부분들이 수익보다 2.5배 이상의 각인 효과 부분들을 갖는 부분에 이미 심리로 일단 지고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역발상으로 어떻게 접근 부분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 10월 12일 날 저점 공략 부분을 유효하다. 첫 번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하다 보니까 급락에 무덤덤하게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락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방송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분석이 되다 보면 외바닥일 때와 이중바닥일 때와 삼중바닥일 때 우리가 느끼는 투자 심리의 강도 부분들이 계속 약화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 공략 부분들, 저점의 접근 부분들은 유효하다,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자, 중국의 오늘 장중 성장률,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메신저로 보내드렸어요.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은 뭐 GDP 성장률이에요. 6.5%, 예상치는 6.6%인데 6.5.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6.6%, 6.0인데 5.8. 그러니까 산업 생산하고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은 고정자산 투자하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 자체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쓸 수 있는 카드는 항복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항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겠지만, 승기는 일단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결정이 났어요. 단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 부분들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마무리를 할까 말까에 대한 누가 기성권을 잡느냐의 방향 부분 결정이 나는데, 어느 정도의 세부 강령 부분들에서 그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앞에 대전제 자체는 방향이 결정난거나 진비에 다름이 없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쓸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문호 개방 원하는 사항 부분들에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덜 뺏기는
그걸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 중에 세컨으로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고 아침에 얘기드렸죠. 자, 그러면 대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되고 방향이 결정이 상당 부분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렇다 하면 내수 쪽은 분명히 부양책 부분들로 확실하게 방향 부분들이 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번 주가에 미세먼지가 있었죠. 가을에 왜 미세먼지? 있었습니다. 난방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이 되면서 중국이 그 미국의 수입 부분들, 셰일가스라든지 석유 부분들의 수입 부분들을 8월인가 9월달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죠. 그러면 그 대체 부분들을 다른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반기에 잠시적으로 이제까지 환경부재 부분을 했던 석탄 사용량 부분들을 규제를 했던 걸 잠깐 풀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석탄 발전량 부분들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가을철에 미세먼지 부분들이 바로 영향 부분들을 주는, 물론 이제 난방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석탄 소비량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중국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이런 영향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내수 부양이라는 카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예요. 오늘 중국 증시가 2% 이상의 또 상승이 나왔죠. 하루는 2% 급락, 하버드 상승, 오르락 내리락 진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내수 부양이라는,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생산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수 부양의 드라이브 부분들을 강하게 할 거다. 이걸로 해서 오늘 상해 종합의 상승 부분이 나왔고, 최악의 중국의 선택 부분들은 경기 부양도 꼭 없다라는 부분하고 일본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푸시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디 쪽에도 묵진다겠어요. 아시안 쪽, 제2의 EU라고 볼 수 있는 아세안, RCP, 글로벌 인구의 거의 40억 명이고 GDP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큰 매개체 부분들의 활동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U 집행 부분도 단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거의 30년, 40년 이상 하나의 그 공동체부터 하나하나 진부하면서 현재 EU 부분도 만들어졌고, 아시안 쪽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레스런에서 이쪽 아시아 쪽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26일인가요? 이번 달 말에 미국과 일본과 중국, 거기에 협력관계 부분들의 강화 부분하고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의 코멘트가 미국의 협상의 어떤 바로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과 일본의 이 협상관계 부분들, 조금 전에 미국과의 협상과도 연관 관련 부분이 있어요. 코너에 지금 몰려있고, 중국이 너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야?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단 중국은 묵묵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패를 보여주지 않죠. 그거죠. 너가 먼저 제시를 해.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거 서로 지금 뭡니까? 그 와중에 밀당을 무건수행하면서 서로 표현 부분도 안 하고 있지만 물밑 작업으로 상당히 계속 뭡니까? 백주처럼 밑에서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죠. 수영을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데드라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중국과 이제 정상회담 부분들은 뭐 11월 말 정도 정상회담 돼 있고, 여기에 분수령 부분들은 이제 일단 중간선거죠. 자, 방향 부분들은 결정이 됐고, 중간선거도 지금 이제 2주 정도 결정이 났어요. 오늘 또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원하는 사항 부분들로 지금 중간선거 예비 가이던스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하원이 민주당이 뭐 가지고 가면 트럼프가 참패한다. 그런 의견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원만 일단 유지가 되면 하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원 쪽에서도 보면 한 50석 전후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했던 게 몇 달 전에 컨센서스인데 지금은 10석 이하까지도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60석, 50석 정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컨센서스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나왔던 게 지금은 10석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공화당 상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기기는 처음부터 힘들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 그때 여론조사 부분도 있었는데, 두 석을 지금 앞서 있죠. 두 석에서 플러스 알파로 한 4석 성까지 공화당 측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트럼프는 일단 중간선거 쪽에서 유리한 고지 부분들을 밟아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민주당하고 적절한 충돌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해야 되는 인프라 건설 쪽에 집중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회 쪽에서 의회의 협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조 부분들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2100이라는 가격대, 지수가 2600선부터 이제까지 빠진 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을 역발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가격대가 선반영 부분들이, 변동성이 나왔고,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이 주가라는 측면에서 다 녹아 들어갔구나. 상당 부분이 녹아 들어가고 있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이제까지 변동을 일으켰던 불안 심리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 결론적으로 뭔가를 결론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공화당 다음 집권 부분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앞에 의회 쪽과의 협력 부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상 카드 부분이 중간선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돌파할 가능성 부분이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 철도 연결, 이건 뭐 착공식은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에 글로벌 최대 곡물 기업, 아마 카길이나 될 겁니다. 그 정도 기업이 지금 북한에 방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들어가서 트럼프 정부가 뭘까요? 예전에 미국의 서부 대개발 부분 할 때 미리 말 달려가지고 꽂으면 자기 땅이었던 거 있죠. 먼저 꽂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광물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 영향성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기에 거기에 프란치스코의 교황 방북까지 진행된다 하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계속 뭐 협상의 딜보다는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만약에 예상치대로 상원을 2석 정도, 상원 한두 석 정도, 일단 과반수 이상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하원은 뭐 배속수를 민주당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왜? 하원과 상원은 분야 자체가 틀립니다. 국방 분야 부분하고 예산 분야는 하원이고 국방 분야는 상원 쪽이에요. 그래서 이 상원 쪽에서 하게 되면 트럼프는 지난번에 스캔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캔들 관련된 뭐 탄핵 부분들은 다 그냥 무마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부분들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리송하고, 방송을 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보면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미철도, 한국과 북한의 철도 연결 착공식 부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부분들은 교황 방북이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황의 방북 부분들은 북한에 대한 문호 개방의 측면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이 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둠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다른 국가들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의미 부분들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뭐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 선물 해외 시장의 만기로 인해서 급등납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하루 어쩌다 보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나오나,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일반 개인 투자자를 투자하는 투자 심리 부분들은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에 느낄 정도의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변동사항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10월 10일 저점 부분들은 유효를 하고, 저점 공략 부분들의 관점 부분들을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항상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역발상의 관점 부분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관점 부분들, 중국은 내수 부양에 쓸 수 있는 카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카드가 확률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협상 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그 폐쇄기 짙은, 하지만 끈기는 가지고 있고 지구력은, 시간은 가지고 있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광양해를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어떤 굴기를, 대국 굴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예전에 등소평이 했었던 이 기다리는 전략 부분들을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좀 아시아 쪽 FTA 부분들의 연장선상에 또 남북 경협의 한국과 북한의 연결고리 부분들까지 계속 확장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도 포스코도 저거 너무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부분들도 일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개별적인 종목군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조금 전에 계속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북일 정상회담의 키워드,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기업이 몰래 먼저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은 저기는 예전에 말 타고 가서 먼저 꽂으면 노다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왜 그 기업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한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의 의미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가 유리한 중간선거의 결과 부분들이 중국과 미중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정권이 어떤 쪽의 측면 부분들을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제까지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해결의 방향의 해결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지수는 이제까지 분쟁으로 인해서, 논란으로 인해서 선조정 부분들을 받았다 하면 이 흡수가 되고 그 지수의 하락으로 선반영됐던 부분이 역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저점 부분들은 유효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느 쪽 전략 부분들을 쓰고, 한 번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분할로 시장에서 관점 부분도 어떻게 설립을 해둘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 부분이 필요한 10월 19일 마감 브리핑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마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